36페이지.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자, 그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제 이런 문제라고 알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사용되냐면 우리가 고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계산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야? 여섯 가지지. 동전은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럼 동전을 두 개를 던지니까 두 가지가 두 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럼 이것도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래서 6 곱하기 6이니까 36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단 말이야. 그런데 중간에 대구를 거쳐서 간다고 해. 그런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일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러면 이거를 곱해서 여섯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도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곱의 법칙은 원래는 와 동시에 일어나면 적용을 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대구를 내려가면서 동시에 대구에서 부산을 갈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왜냐면은 내가 동시에 서울과 대구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고백 법칙이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 고백 법칙은 두 가지 다른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동시 동작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처럼 실제로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A와 B가 동시에. 그걸 우리가 동시 동작이라고 그래. 거기에는 고백 법칙이 적용이 돼.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서울에서 대구를 갔다가 대구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여러 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는 거야. 한 사건이 여러 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역시 고백 법칙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결과.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산에 도착을 해야 결과가 끝나는 거야. 대구까지 오면 끝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시행과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두 가지 시행을 다 거쳐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한 가지 결과에 여러 개의 시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서 나오는 가지수들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알겠지? 이걸 우리가 곱해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36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또는이 들어가면 합의 법칙이고 와 동시에가 들어가면 곱의 법칙이야. 자, 1번 어느 선물 가게에 모자 5종류와 목도리 6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모자를 사는 경우의 수. 자, 모자가 5종류가 있어.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자, 2번 목도리를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지. 자, 그럴 때 모자도 사고 목도리도 사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모자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동시에 목도리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30가지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2번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주사위 A가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주사위는 1, 2, 3, 4, 5, 6인데 4의 배수는 뭐가 있어? 4, 8, 12. 주사위는 1, 2, 3, 4, 5, 6인데 4의 배수는 뭐가 있어? 8, 주사위에? 6, 주사위는 뭐가 있어? 4. 4 하나 있지? 그래서 한 가지야. 자, 2번 B가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3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3, 1, 3이지? 그럼 몇 가지야? 6. 2가지지? 자, 그래서 한번 A는 4의 배수가 나오고 보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가 들어가면 곱의 법칙이야. 주사위 B는 3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1 곱하기 2에서 2가지.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한번 집에서 공원을 거쳐 미술관을 가는데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 공원에서 미술관까지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방법 3가지. 자, 2번 공원에서 미술관까지는 2가지. 3번 집에서 공원을 거쳐 미술관까지 가는 방법은 16곱하기 2에서 6가지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답을 잘 쓰도록 하세요. 네. 자, 137페이지 5-2번. 자, 분식점에 갔더니 메뉴판이 있는데 김밥이 4가지가 있고 면이 3가지가 있고 음료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 자, 김밥, 면, 음료수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3종류 중에서 한 가지씩을 동시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김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면은 세 가지, 음료수 네 가지. 그래서 곱해주면 돼. 그래서 48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6-2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그리고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두 개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동전 두 개인데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 선생님요? 다 합해서요? 동전이 두 개인데 네요.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돼. 그래요. 그렇지. OX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XO가 나오는 경우니까 이게 두 가지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6의 약수가 나와요. 네. 그러면 6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2, 3, 6. 그러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지. 자, 그래서 동전 두 개인데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니까 곱하기를 해서 8가지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7-2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 두 개, 주사위 한 개입니다.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지. 네. 주사위는 6가지. 그래서 곱해주면 24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A, B, C가 있는데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알았지?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 한 가지가 있지. 그러면 이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보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게 세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게 두 가지 해서 6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가거나 또는 거쳐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또는이 들어간다고. 또는이 들어가면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두에서 7가지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139페이지 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집니다. 나오는 두 눈의 차가 2 또는 4가 되는 경우, 자, 두 눈의 차가 2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내가 네. 주사위 두 개 던지기는 그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눈에 합이 나오는 경우도 다 해봤고 차도 다 해봤고 어땠어? 속도 했었잖아요. 네. 그거야. 그래서 이제 차가 2가 되는 경우를 또 써보는 거야. 그러면 1, 3, 2,
4, 3, 5, 4, 6. 작은 수순 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거를 반대로 3, 1, 4, 2, 5, 3, 6, 4 이렇게 써도 차가 2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차가 4가 되는 경우를 또 써보자. 그러면 1이면 여기 뒤에 얼마 보겠어? 차, 이걸 많다. 차이가 4가 나와야 되니까 음, 그렇지. 5가 되겠지. 2면 6.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써서 5,1, 6,2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또는이잖아요. 또는이면 더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8가지, 여기가 4가지니까 8 더하기 4에서 12가지가 있겠다. 알겠죠? 자, 5번. 주머니 속에 1에서 4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자, 1에서 40까지가 적혀 있는 40개의 공이 있는데,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는이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부터 40까지 5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래서 8개요. 그렇지. 자, 우리가 이제 요 경우에서 초보면은 5의 배수를 다 써본단 말이야. 5, 10, 15, 20, 25, 30, 35, 40.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좀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40 나누기 5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5, 8, 40이니까 8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7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7에서는 5요. 그렇지. 7, 5, 35. 그럼 5가지. 그러면 더하면은 답이 딱 나와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런데, 그런데, 자, 그 합의 법칙이, 뭐 또는 뭐, 그러면은 더해준다. 이거는, 예, 합의 법칙을 낮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조금 차원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네. 합의 법칙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더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런데, 자,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하다 보면, 7에서는 그렇지, 7, 14, 21, 28, 그리고 35는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중복이요. 그렇지.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을 때는 더한 다음에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답이 나온다. 그게 원래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 법칙 또는이 들어가면 더한다. 이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곱의 법칙이 더 쉬운 거야. 곱의 법칙은 와 동시에가 들어가면 그냥 곱하면 돼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합의 법칙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그러면은 5와 7의 공배수가 있단 말이지.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5와 7의 공배수는 5 곱하기 7을 해가지고 그러면
35가 되잖아. 네. 그러면 그 35의 배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35의 배수 한 가지를 빼줘야 다른 답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답은 12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합의 법칙은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빼줘야 하는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다 돼요.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봅시다. 자, 집에서 서점을 갔다가 100화 정도 갑니다.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서점에서 백화점이 세 가지, 집에서 백화점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은이가 집을 출발하여 백화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 어? 집에서 백화점까지. 그러면 집에서 백화점까지 직통으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서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계산을 해서 이거 또는 이거니까 더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집에서 백화점까지 바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집에서 서점을 거쳐서 백화점까지 가는 방법은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가지야. 그래서 모두 해서 몇 가지냐면 11가지가 자, 그럼 이제 14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네,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줄 세운다. 순서대로 줄 세운다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순서대로 열이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줄 세운다 그래서 순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 줄 세우기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4명 줄 세우기. 네. 그 4명을 줄을 세우려면요. 사람도 4명이 있어야 되지만 자리도 4개 갈 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4명이 있어. 자, 4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칸에다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네 가지요. 4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 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요. 여기서 한 명이 일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 3가지인가? 한 명이 여기 와 있다고. 알지? 내가 방금 선택해서 여기 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또 한 명 선택해서 여기로 보냈잖아.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지금 2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칸은 1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4가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5명 줄 세우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5명을 줄을 세우려면 칸도 몇 칸 있어야 돼? 5칸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 두 번째 칸은 네 가지.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 네 번째는 2가지. 마지막은 1가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사 3, 2를 곱하면 120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5명 중 3명만 줄 세우기. 알았지? 5명을 다 불러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만 줄을 세워야 돼. 그러면 사람은 5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줄 세울 칸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3칸만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여기다가 넣어야 돼. 네. 그럼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5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불러올 거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4가지. 여기는 몇 가지야? 세 가지. 3가지. 더 불러, 안 불러? 몰라. 안 불러.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여기서 B하고 C는 절친이라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B와 C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B와 C를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와 C를 이웃한다는 건 B하고 C는 붙여놓으란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붙여놓도록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이게 5명 줄 세우기야. 5명 줄 세우기인데 B하고 C는 어차피 붙여놓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냥 얘네들을 딱 묶어가지고 한 명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래야지 속이 편해요. 얘를 뭐 이렇게 5명을 줄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B하고 C가 떨어져 있으면 또 붙여놓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야, 이 둘을 그냥 붙어 다녀. 그냥 한 명으로 취급을 해.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 원래는 5명 줄 세우기였는데 몇 명 줄 세우기로 바뀌는 거야? 네. 4명 줄 세우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묶음 안에서 B하고 C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BC로 설 수도 있고 CB 이렇게 설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몇 가지냐면 2가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48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A, B, C, D, E 중에서 이번에는 BC가 절친이 아니고 ABC가 절친이야. 그래서 ABC는 묶어 있어야 돼. 그냥 알아서 소연들이 있고 지들끼리요. 저희는 같이 써야 돼요. 막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3명을 그냥 묶어줘. 그냥. 좋아, 묶어줘. 그럼 원래는 5명 줄 세우기였는데 이 묶음을 한 명으로 취급을 하게 되니까 세명 줄 세우기. 그렇지 3명 줄 세우기가 되는 거야. 그럼 3명 줄 세우니까 3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묶음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3명이 다시 줄을 서는 거야. A, B, C 3명이 다시 줄을 서는 거야. 그러면 또 3, 2,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6까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알았어요? 네. 이걸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기는 절친이라고 묶어 있는 경우까지를 했잖아. 이번에는 원수라고 떨어지. 붙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나와요. 맞아.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절친이라서 붙어 있는 경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알려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없는데 그 시험에
안 나올 건데 또 했다가 머리만 또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네. 뭐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고. 시간 나오면 나는 거. 어, 자, 140페이지 1번. 빨강, 파랑, 초록, 보라. 초록, 보라에 네 개의 깃발이 있을 때, 자, 1번. 네 개의 깃발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네 개를 한 줄로 세우니까 4,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네 개의 깃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한 줄로 세우는 경우, 그러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니까 칸이 두 칸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4, 5, 8이 3이 돼서 12. 이렇게 돼요. 자, 3번. 네 개의 깃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자, 그러면 세 개를 골라서 4, 3, 2, 1 보니까 24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4번. 네 개의 깃발을 한 줄로 세울 때 빨강을 가장 오른쪽에 세우는 경우. 자, 그러면 네 개를 한 줄로 세우는데 빨강 자리는 이미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세 개만 잘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여섯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자, 5번. 네 개의 깃발을 한 줄로 세울 때 빨강과 파랑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 그러면 빨강과 파랑을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네 개 줄 세우기였는데 세 개 줄 세우기로 바뀐다고. 그래서 세 개 줄 세우기가 3이 되고 이 묶음 안에서 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141페이지 1-2번. 5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1500m 이어 달리기를 할 때 5명의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5명 줄 세우기랑 같은 거야. 그래서 4, 3, 2, 1 그러니까 120까지 이렇게 가면 돼. 자, 2-2번. 서로 다른 5개의 화분이 있다. 자, 화분이 5개가 있는데 3개를 골라 주미, 정현, 준호에게 한 개씩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 3개를 골라서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줄을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주미, 정현, 준호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5개 중에서 3개 골라 줄 세우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줄 세울 칸이 3칸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다섯 가지. 5가지지. 그 다음에 3가지, 3가지. 그래서 60가지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141페이지 3-2번. A, B, C, D, E, F 6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는 맨 앞에 서고 B는 맨 뒤에. 자, A는 앞에, B는 맨 뒤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A하고 B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알았지? 그러면 그 중간에 몇 명을 줄 세우면 돼? 4개. 4명 줄 세우면 되겠지? 네. 그럼 4명 줄 세우니까 4, 3, 2,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가지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4-2번 PRID PRIDE. 자, 이 5장의 카드를 한 줄로 나열할 때 자음이 적힌 카드끼리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음 모음 문제인데 그러면 자모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확인을 해서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P는 자음이니까 P, R 자음이니까 R, I는 모음이니까 I, 그리고 D, E,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영어의 모음은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개인가? 5가지요. 아, 에, 이, 오, 우. 이것만 영어의 모음이야. Y 이런 것은 자음에 들어가요. 알았지? 이 5가지만 모음이야. 자, 그래서 자음끼리 이웃하도록이야. 그러면 이거를 붙여놔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5개 줄 세우기였는데 몇 개 줄 세우기가 돼? 3개. 3개 줄 세우기가 되지. 이게 하나니까 하나, 둘, 셋. 3개 줄 세우기가 돼요. 그럼 3개 줄 세우기니까 3, 2,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RD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지. 근데 PRD가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PRD를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럼 이게 다시 3개 줄 세우니까 3, 2, 1 그래서 36까지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143페이지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인데 이 정수 만들기가 줄 세우기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 정수 만들기에는 0이 들어가면 0을 제일 앞자리에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0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것만 좀 다른 거야. 줄 세우기하고 거의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1, 2, 3, 4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고 1, 2, 3, 4가 있다. 자, 1번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자, 그러면 두 자리 수니까 자리가 2개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어, 4가지요. 4가지. 두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2번.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정수의 가짓수를 구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리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요. 4가지, 그 다음에는 3가지, 2가지.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24가지가 되겠다. 자, 그럼 2번을 보면 이번에는 0, 1, 2, 3, 0이 들어가요. 자, 0이 들어갈 때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자리가 2가지가 준비가 되는데 이 0은 첫 번째 칸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세 가지. 3가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이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면 두 번째 칸부터는 0을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세 가지요. 아, 세 가지요. 3가지가 된단 말이야. 첫 번째 칸에는 0을 쓸 수 없으니까 0을 제외하고 3개.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칸부터는 0을 쓸 수 있으니까 0을 추가를 해서 다시 3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알았지? 자,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세 자리 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음, 첫 번째 칸은 세 가지. 3가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3가지, 그리고 2가지. 그래서 18가지 이렇게 구하게 된다. 자, 184페이지 5-2번 3, 4, 5. 자,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 중 43보다 큰 정수의 개수, 43보다 큰 두 자릿수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자리를 이제 두 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43보다 더 커야 해요. 알았지? 네. 그러면 4로 시작하는 수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기억하니까 그냥 5로 시작하는 수를 생각을 해. 5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43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5로 시작하는 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세 가지요. 그렇지. 5를 이미 여기에 사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5개를 단 말이야. 그래서 5로 시작하는 수는 세 가지가 되겠다. 그러면 6으로 시작하는 수도 세 가지가 되겠지. 자, 이제 복잡한 4로 시작하는 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43보다 더 커야 해. 그러면 4로 시작을 하는데 43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요. 두 가지지. 5가 오거나 6이 오거나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야. 이게 다야. 그래서 다해서 몇 가지냐면 8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0인지 3사.
자, 6-2번 0, 1, 2, 3, 4, 5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두 자리 수인데요. 그러면 동사를 준비를 하고 그런데 짝수여야 해요. 그러면 짝수는 뭐냐면 이르 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는 거야. 0, 2, 4, 6, 8. 알았지? 0, 2, 4, 6, 8. 그러면 0으로 끝나는 수가 있을 거고 2로 끝나는 수가 있을 거고 4로 끝나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 0으로 끝나는 수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고 2로 끝나는 수는 몇 가지, 4로 끝나는 수는 몇 가지냐 이걸 풀라는 얘기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0으로 끝나는 수잖아요. 그 0을 여기다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지. 자, 2로 끝나는 수는 2를 여기다 끌어와서 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두 가지. 자, 여기 2가 1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0은 첫 번째에 쓸 수가 없잖아. 아, 그럼 몇 개 중에서 선택을 해? 어떻게 짝수, 어떻게 비례 짝수.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알았지? 나머지 1, 3, 4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야. 그러면 4로 끝나는 수는 몇 가지일까?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 해서 10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145페이지 대표 뽑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다성경중 반장, 부반장 뽑기를 부르다. 자, 그러면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이렇게 자리가 두 개가 필요해요. 알았지? 그럼 여기에 후보는 5명이 있어. 그러면 처음에 반장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반장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다섯 가지. 5가지. 부반장은 네 가지.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3은 20가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명 중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도 총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반장, 부반장 말고 뭐 있어? 한장 두 가지는 뭐 없어요. 없어? 이게 1인용 같은 거랑. 분단장, 뭐 청소반장, 나 그런 거. 체육부장, 아, 그런 건 없긴 해. 체육부장 있어? 그런 거 과목마다 선생님 중에 안 만드는 선생님들도 뽑는 선생님들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반장, 부반장, 총무가 있다고 하자고. 네. 서기는 있어, 서기. 급한 사람들이 어, 없어요. 지원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학급 회의. 학급에 있는 반장도 많이 않지. 그러면 학급 회의 할 때 누가 기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장 중에 한 명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반장이 진행하고 부반장이 쓰거나 아니면 반장 부반장이 진행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 직접 한 명 지명해가지고 나와만 쓸래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알았어. 그럼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을 거야. 우리는 굳이 총무를 뽑아야 돼. 네. 알았지? 자, 그러면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총무 자리 이렇게 세 개를 자리를 마련해요. 그럼 지금 후보는 5명 있는 거야. 그럼 5명 중에 반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하나까지. 5가지. 부반장은 그래서 4가지, 총무는 3가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줄 세우기하고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다를 때는 똑같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명 중 반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반대표 두 명. 네. 그러면 반대표 두 명도 자리는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이거 이제 다섯 가지. 다섯 명 중에 선택을 하니까 네. 두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이렇게 된다고. 알았지? 네. 자, 그런데 단장, 부반장 뽑기를 할 때는 A가 단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와 B가 단장이 되고 A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단장을 A가 하는 경우랑 단장을 B가 하는 경우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맞나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다른 거야? 알았지? 네. 어. 그런데 대표 뽑기는 A와 아, B가 대표가 된 거랑 B와 A가 대표가 된 거랑 똑같이. 같은 경우지. 네.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한번 같아요. 여기는 순서가 바뀌면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는 같은 경우가 몇 번 나오냐면 이렇게 두 번씩 나온단 말이야. 하나를 뽑아놓고 순서를 바꾸면 그게 같은 경우니까. 그러면 그 같은 경우가 나오는 횟수로 나눠준다고. 그래서 여기는 10가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명 중 반대표 3명 뽑기를 한번 해보자. 반대표 3명. 그럼 여기서 자리는 3자리가 필요해. 그래서 5, 4,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반대표 3명을 A, B, C를 뽑았다고 하자고. 근데 A, B, C를 뽑은 거나 A, C, B를 뽑은 거나 이게 서로 같아요. 같았잖아. 순서를 바꿔도 같아지잖아요. 음. 그러면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길까? 어떡하지? 그렇지.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 6가지가 전부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6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결국은 이 3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음. 그러면 반대표 4명 뽑기라거나 반대표 5명 뽑기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3명 뽑기까지만 합니다. 3명 뽑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의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단장 부반장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반대표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어. 신분의 차이가 없을 때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네. 순서가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떤 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2명 뽑기는 2로 나누고 3명 뽑기는 6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2명은 2로 나누고 3명 뽑기는 6으로 나눈다. 3이 아니고 6으로 나눈다. 알지?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는 나누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줄을 세우면 돼. 알겠지? 네. 어. 자, 그러면 여기 1번을 보자. 자, A, B, C, D 4명의 학생 중에서 A, B, C, D 4명의 학생 중에서 학급 임원을 뽑을 때 1번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후보가 4명이에요. 그러면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군요. 후보가 4명이야. 4가지. 그 다음에 부회장이 3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돼. 자, 2번.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그러면 회장 자리, 부회장 자리, 총무 자리. 그럼 회장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부회장은 3가지, 총무는 2가지가 되겠지. 네. 그래서 24가지가 되겠다. 자, 2번. A, B, C, D 4명 중에서 1번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에도 대표 2명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자리는 2자리를 준비를 해.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두 번째 자리 3가지인데 대표 2명은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2명 뽑기일 때는 2로 나눈다고. 자, 2번 대표 3명 뽑기. 그러면 자리는 3자리를 준비를 하고 항상 이라고 쓰고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3명 뽑기는 얼마로 나눈다고요? 3가지. 3개인데 3. 아닌가? 6으로 나눈다고. 3이 아니고 6으로 나눈다고. 2명 뽑기는 2로 나누고 3명 뽑기는 6으로 나눈다고.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면 6, 여기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7-2번. 여학생 2명과 남학생 5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중에서 회장 1명을 뽑고 남학생 중에서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자,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회장은 여학생 중에서 뽑고 부회장과 총무는 남학생 중에서 뽑아요. 그런데 이거는 회장, 부회장, 총무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 나누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없을 때는 나눈단 말이야. 왜냐하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바꾸면 절대 안 돼. 어. 자, 그러면 여기 회장은 여자 중에서 뽑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2가지. 2가지요. 자, 부회장과 총무는 남자 중에서 뽑아요. 그러면 부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 총무는 4가지. 4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다. 그래서 40가지가 됩니다. 자, 8-A, B, C, D 5명의 학생 중에서 청소당번 3명을 뽑아요. 자, 그럴 때 B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의 수. 자, 몇 명 뽑아? 3명이. 3명 뽑아. 그러면 이제 3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B가 뽑히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B는 미리 뽑아놔. 야, 너는 무조건 당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몇 명을 더 뽑으면 돼? 10명이 2명.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 4명 중에서. B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알지? 그런데 그럼 2명 자리를 준비를 하고 이거는 청소당번이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한 지우면 안 중요해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뽑히면 청소당번이지 먼저 뽑혔다고 너는 1번 청소당번, 너는 2번 청소당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친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수로 나눠줘야 된다고? 3명 뽑기는 6으로 나누고 2명 뽑기는 2로 나누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4명 중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러면 4명 중에서 일단 그럼 선택을 하는 게 4, 3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어떤 수로 나눠주는데 2명 뽑으니까 2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그래서 답이 1번. 자, 147페이지 4번 A, B, C, D, E, F 6명이 긴 의자에 한 줄로 앉을 때 B와 C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자, 6명이 의자에 앉는데 B와 C가 이웃해서 앉아요. 그럼 이거는 줄 세우기야. 줄 세우기. 그러면 이제 원래는 6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B와 C가 이웃해서 한 명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6명이 아니라 몇 명 줄 세우기가 돼? 5명 5명 줄 세우기가 돼. 그러면 5, 4, 3, 2, 1. 5명 줄 세우기니까. 그런데 B하고 C가 이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5, 4, 3, 2를 하면은 이게 120이 나와. 그리고 곱하기 2니까 240까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서 한 번. 자, 6번. 상자 속에 0, 1, 2, 3, 4, 5의 숫자가 적힌 0, 1, 2, 3, 4, 5의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3개의 공을 꺼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세 자리 수 중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는 이르 자리가 0이거나 5거나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마지막 끝자리가 0이거나 5가 되면 5의 배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끝자리가 0인 경우와 끝자리가 5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개수를 세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0으로 끝난다. 세 자리 중에 0으로 끝나. 그럼 앞에 두 개만 정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어... 5가지 5가지. 두 번째 칸은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이제 5로 끝나는 경우, 5로 끝나는 경우는 첫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 두 번째 칸은 4가지 4가지. 그래서 여기 20가지, 여기 16가지. 그래서 다 해서 39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8번. 10명의 테니스 선수가 각각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한다고 할 때 모두 몇 번의 경기가 치러질까요? 자, 10명이 경기를 하는데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해, 돌아가면서. 네. 어?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테니스 경기장이 있어요. 알았지? 네.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 거야? 음, 두 명이지. 세 명 올라가서 막 경기하고, 다섯 명이 올라가서 경기하고 하는 거 아니지? 테니스 할 때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두 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10명 중 2명 뽑기를 해. 그런데, 자, A와 B가 경기를 하였습니다. 하고, B와 A가 경기를 하였습니다. 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음, 같은 말이죠.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필요 없어. 그러면 나중에 적당한 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기하기거나 악수하기거나 이런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첫 번째 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여기까지. 10가지. 그 다음에는 9가지. 그런데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적당한 수로 나눠주는데, 음, 2명 뽑기는 2로 나누고, 3명 뽑기는 6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2로 나눠주니까 45. 그래서 45번 경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승패와 관계없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경기를 하는 것을 리그전이라고 합니다. 리그. 어.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해서 진 사람은 그냥 떨어지고 이긴 사람만 계속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 그거는 토너먼트라고 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대진표라 그래. 대진표. 대진표 짜는 방법에 리그전이 있고 토너먼트 방법이 있다. 자, 148페이지 5번. 자, 주머니 속에 1에서 2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5개의 공이 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자, 또는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3의 법칙이다. 이런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면 1부터 25까지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네? 1부터 25까지 8개요. 4의 배수는 8개가 있죠. 4의 배수는 7개 있었어. 4, 6, 24. 6개가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여기에는 중복되는 게 있잖아. 네. 공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야?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수는 뭐야? 근데 12의 배수죠. 그럼 1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 2개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라서 더해주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줘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계산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답은 12가지가 되겠다. 자, 148페이지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면에 1에서 10위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가
첫 번째는 홀수, 두 번째는 12의 약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처음에는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1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여기가 홀수 2고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가 들어갔잖아. 그리고가 들어가면 곱의 법칙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1부터 12까지 홀수가 몇 가지 있어요? 1부터 12까지 홀수가 몇 가지가 있어? 어, 대충 다섯가지 여섯 개인가? 자, 1부터 10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빠지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반은 홀수고 반은 짝수인 거야. 어, 자, 그래서 1, 3, 5, 7, 9, 11. 그래가지고 홀수가 6가지가 있습니다. 12의 약수는 몇 가지 있어요? 12일 약수는 1, 1, 1, 3, 4, 6, 10이니까 어, 여섯 가지. 6가지죠. 그런데 그리고라서 곱의 법칙을 쓰니까 36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숙제는 149까지 해보세요.